안녕하세요. 워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0월 2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워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주 안에 퓰리처상 수상위원회를 고소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의 러시아 스캔들을 조작하였던 뉴욕타임즈 기사와 또는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특보라고 허위 보도하였던 모든 기자들에게 퓰리처상을 수상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실제적으로 러시아와 공모하여 대선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페인과 DOJ, FBI,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등과 같은 기성 언론들이 만들어낸 러시아 스캔들 조작극으로 밝혀짐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게 상을 수상하여 이들의 거짓 선전을 거의 사실인 양 보도하게 만들었던 퓰리처 상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에 전개될 이 세계적인 사기극에 대한 고소사건이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지길 기대하면서 이 보도를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클 플린이 오늘 기자와의 회견에서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는 바로 워싱턴 내부 거래자들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딥스테이트를 겨냥한 것이죠. 그는 지금 미국의 모든 유권자들이 보편적이고 일반 보수적으로 생각하였을 때는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를 뽑는 선거라고 생각하였으나 많은 정치가들이 유권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당선된 이후에는 자기들의 딥스테이트의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빠왔던 것이 지난 2년 동안의 미국 천하에 다 들통이 나고 있으므로 이번 11월 8일은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타나서 꼭 이들을 심판하길 바란다고 개인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FBI와 또 미국 기성 정치권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플린 장군이 국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많이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플린 장군 오래간만에 언론에 나와서 발표하니 참 반갑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 하원세출정보위원회 위원들이 IRS 국장인 찰스 레이거에게 공식 사안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사안의 내용은 바로 약 3천만 명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기록을 삭제하고 폐기 처분한 IRS의 그간의 사연과 또는 그 과정을 전부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1차 서신을 발송하였으나 IRS 측에서는 거기에 대하여 답변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가 행정체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파쇄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조치였습니다고 간단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약 800억 달러에 해당하는 3천만 명의 세금 보고에 대하여 공화당에서는 묵과할 리가 없죠. 이번에 IRS 국장에게 3천만 회차분에 대한 그 세금 보고와 그것을 파쇄하게 된 배경과 또 원인 등을 다 설명하라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 세금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모르고 비비비 법안이라고 하여 마구 탕진하는 것에 대한 공화당 세출위원회의 바른 행동인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원동력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인 디젤유가 지금 미국에는 25일치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컨테이너를 끄는 트레일러라든가 또는 중장비 또는 산업에 이용되는 농기구 등이 디젤유를 쓰기 때문입니다. 휘발유는 소비성의 원료이지만 디젤유는 생산성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25일치밖에 디젤유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산업에 지금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디젤유는 평균 1불 30대를 20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년 사이에 불과 이것이 5배까지 올라오졌습니다. 원배럴을 디젤유로 전환하는데 2000년부터 2020년까지는 배럴당 이익금이 약 15불 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2년 동안에 배럴당 디젤유로 전환하여 디젤유를 파는 값이 바로 87불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460% 정도가 올랐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바로 바이든 효과이기도 합니다. 전략 비축유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보유해야 하는 것이 디젤유인데 지금 디젤유가 고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비축유를 다 팔아먹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봅니다. 결국은 부시 가문 일가만 지금 또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치 맥코넬이 그야말로 미친 맥코넬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위원회 정치위원회인 PAC가 공화당 상원에서 모금되어 있는 금액 약 700만 불을 공화당원도 아닌 듯 하면서 공화당으로 아직 행세하고 있는 리사 몰코프스키 알래스카 상원위원에게 지원한다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은 실제적으로 2022년 11월 8일 중간선거에는 공화당 후보로는 스바카 후보가 경선에서 이겨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끈한 리사 몰코프스키는 실제적으로 공화당에서도 무소속으로 지금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천명하고 후보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의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공화당 또 현지 공화당 상원 그리고 민주당 후보 이렇게 3파전이 되어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이 당연히 공화당 후보인 스바카를 지원해야 할 자금을 가지고 리사 몰코프스키를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사 몰코프스키는 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원을 지지한다고 4번이나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정체를 감춰왔던 미치 맥코넬이 결국은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외곽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 총사령부가 있는 포트 벨보아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경에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한 명을 지금 구금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사 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발표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워싱턴 지역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FBI 지부와 카운티 경찰서 그리고 주 경찰서, 군 범죄수사대 이렇게 5군데가 합력하여 이 범인을 체포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리케이트까지 칠 정도의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반 시민은 아무런 내용도 알지 못하고 국방부에서는 아직까지 브리핑이 없습니다. 그런데 FBI가 개입하였으니 또 이 사건이 조작되겠군요 하고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FBI의 모든 신뢰가 부정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완전히 망가져 있는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일전에 보도하여졌던 미스 USA 스캔들입니다. 오늘 결국은 그 사건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스 USA를 주관하였던 회사인 미스 브랜드 코퍼레이션에 지금 자격정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미스 유니버스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로펌을 고용하여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간에 보도되었던 것과 같이 이번 대회 주최자인 2008년도 미스 USA였던 미스 브랜드 코퍼레이션의 스튜어트 회장이 이번에 미스 USA에 당선된 같은 고향인 텍사스 출신의 가브리엘의 머리를 고쳐주는 등 편파적인 행동을 한 것이 말썽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도 지연이 작동하는 사건으로 결국은 공정한 컨테스트가 아니고 답정너 선발이 되어버린 미스 USA 선발 대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